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국제정치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 관련한 주요 뉴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이야, 이게 나라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쇼를 위해서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이게 나라냐?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정식 할 때 했던 이야기 있죠. 전체주의 독재 국가다. 라는 거 정말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 자기 쇼를 위해서 수천억 원의 피해를 냈을 것으로 저는 추산을 하는데 관련 소식 그리고 여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이 자기 또 대권 출정 선언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공산당 선언하고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내용 그리고 한심한 국정원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군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 KF-21의 설계 도면이 북한 해커에게 털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눈치를 보며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북 불법 송금 전과가 있는 자가 국정원장을 맡을 때부터 예견된 사태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 전투기 체계 통합을 맡아 시제기를 제작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북한 해커에게 2차례 해킹당했으며 KF-21 설계 도면이 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폭로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2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카이 해킹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동일 범인 북한 정찰 총국 산하의 해커 조직인 김숙희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라며 국가사이버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또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해킹 사실을 감추고 은폐하는 데 급급한 상황이다 라며 그동안 북한의 해킹 실태와 수법을 포함한 그 전모를 공개하라고 국정원에 요구해왔지만 북한 눈치를 보는 박지원 국정원장은 그 요구를 노골적으로 거부하며 비밀주의로 일관해왔다 라며 국정원의 사건 은폐 기도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계 1호 대상이 되어야 할 국정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비판하며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이번 사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다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박지원 원장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중에 김대중 정부 당시 산업은행과 현대그룹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대출을 받은 뒤 이를 북한의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불법 송금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인물인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북한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최근 마사위의 불미스러운 마약 사건 때문에 정신이 없는 것인지 일국의 정보수장으로서의 자격이 또 한 번 도마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죠. 이 카이 KF-21 우리 KF-X 전투기 만들고 있고 이것뿐입니까? 수리온 헬기 그리고 LAH 한국형 경공격 헬기 LCH 한국형 헬기 이 수많은 항공 자산들을 만들고 있는데 KF-21만 가져갔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것들 다 가져갔겠죠. 정말 어마어마한 해킹 당한 건데 이걸 해킹을 당한 건지 아니면 해킹을 해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당할 때 하태경 의원이 아니 자료 좀 주세요 라고 하니까 국정원은 그걸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이겁니다. 왜냐? 지네들 수장이 박지원이가 어떤 사람인지 확신이 안 되니까 이거 줬다가 자료 공개해줬다가 박지원한테 야 누가 그런 자료 줬어? 하고 야단 맞고 좌천될까봐 국정원 요원들이 지금 국정원장 눈치 보느라고 함부로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국정원장은 어떤 사람이냐? 북한에 돈을 갖다 주는 전문가 아닙니까? 비서실장 재직 당시에 산업은행에게 압력을 줘서 현대그룹에다가 부당 대출해주고 그 돈을 현대그룹에 대출해주고 그 돈 받아서 북한에 갖다 줬죠. 그런데 그 빚은 현대그룹이 갚고 그러면서 현대그룹 망한 거 아닙니까? 데미지 받고 자살하고 이런 다 일련의 결과입니다. 6.15 남북정상 공동선언 숭고한 어쩌고저쩌고 웃기는 소리죠. 그 6.15 선언하는 그 정상회담 하는 대가로 4억 달러 지금 돈으로 4,500억 원 갖다 주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돈이냐? 아니죠. 나라 돈입니다. 불법으로 산업은행이 현대그룹에 대출해주고 그걸 받아서 갖다 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숭고한 6.15 어쩌고저쩌고 정신이 어쩌고 웃기는 소리죠. 그거 잠금 납부될 때까지 김정일이가 정상회담 해준다 소리 안 하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잔금 납부 딱 되고 오케이 하자 하고는 딱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들어가서 정상회담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민낯입니다. 무슨 6.15 어쩌고저쩌고 가소로운 소리죠. 그거 해냈던 자가 바로 박지원인데, 박지원이 국정원장 됐을 때 SNS, 특히 미국 SNS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알카에다 오사마 빈 라덴이 CIA 국장 된 거하고 똑같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뭐 적절한 비유 아닙니까? 그런데 박지원 사위 지금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자기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 29살짜리 다른 여자하고 엑스터시, 대마초 이런 거 뭐 같이 맞아 또 하는데 참 정신 사납기는 사납겠습니다만은 그건 개인 가정사고. 어쨌든 국정원장이 되었으면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정말로 국민들이 해킹 당한 거냐? 국정원이 제대로 작동 안 하니까 지금 해킹 당했을 수도 있는데 어쩌면 해킹을 해준 거냐?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원자력 관련한 정보를 빼갔겠죠. 거기에 아니 문정인이 아이디로 들어갔다. 저는 이거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정인이란 자연인이 지금 그 사람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문정인이가 어떻게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패스 아이디를 가지고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그 자료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근무한 사람 중에서도 극소수의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정인이가 뭐라고? 세종연구소 근무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국원자력연구원 자료실에 접근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문정인이가 뭔데? 이거 정말 조사해서 문정인이가 정말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패스 아이디가 있었다면 이거 진짜 이건 국정조사, 국정농단입니다. 한마디로 국정농단이죠.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그 조사하는데 국정원이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국정원장이 이런 사람이니까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 하겠다는 자는 더 합니다.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의 출마 선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선 후보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지 눈과 귀를 의심할 만큼 새빨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아침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 출마 선언인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강력한 경제 정책을 하겠다라면서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과 강력한 산업경제 재편으로 투자기회 확대와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새 일자리와 지속적인 공정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 라며 대공황 시대, 뉴딜처럼 대전환 시대에는 공공이 길을 내고 민간이 투자와 혁신을 감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강력한 경제정책이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라며 실패한 경제정책, 즉 공산국가, 개발국가에서나 가능한 인프라 개발을 통한 국가 주도의 경제정책을 천명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위기를 불평등과 양극화라고 지적하면서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 가야 한다 라면서 가진 자를 탄압하고 부를 재분배하며 대동세상 건설을 목표로 선언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대동, 중국어로 따통은 샤콘과 함께 중국 공산당이 창당 100주년을 맞아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하는 공산사회의 궁극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은 기본소득을 도입해 부족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 라면서 사실상의 국가배급제 도입을 공개적으로 천명했고 주택투자를 투기로 규정해서 이를 더욱 억제하면서 국가에서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주택배급도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헌법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명시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체제 도입을 공식화한 것인데요. 이른바 흑수저 코스프레를 하는 인성에 아주 결격이 많은 이런 공산사회주의 지향적 인물이 어떻게 대선 후보까지 될 수 있는지 대한민국의 현재와 앞날이 정말 캄캄하고 암담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혹시 이재명이 형수한테 했던 전화통화 안 보신 분들, 안 들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입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충격적인 내용인데 이런 자가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죠. 또 뭐 지금도 김부선 여배우 김부선
그 스캔들. 야, 정말 참 세계가 놀랄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뭐 그건 뭐 사생활이니까 그렇다 치고, 예, 뭐 그렇다 쳐주니까 이제 이 지지자들이. 자, 그러면 그렇다 치고. 자, 이번 대선 출정 선언에서 대동이라는 단어를 내놨습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 대학 다닐 때 뭐 대동단결, 대동투쟁 뭐 이런 했지만 이게 정치적 구호로서 슬로건으로 삼은 사람 없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7월 1일 똑같은 날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에어쇼를 베이징에서 했는데 이 에어쇼 할 때 시진핑이 했던 연설입니다. 그리고 이건 1979년도에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덩샤오핑이 목표로 제시했던 바로 그 중국 공산사회주의의 궁극의 목표가 바로 대동입니다. 중국은 당시 덩샤오핑이 2021년까지 샤오캉, 누구나 잘 사는 사회, 샤오캉을 만들고, 이제 뭐 좀 괜찮게 사는 사회, 샤오캉을 21년까지 만드는데 그 21년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그리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을 기념해서 그때 대동사회, 따통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했던 게 덩샤오핑이고, 그걸 7월 1일 이재명하고 똑같은 날에 시진핑이 그 덩샤오핑의 연설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샤오캉을 이룩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따퉁, 대동을 향해서 이제는 나가야 한다. 자신 있다. 나를 믿고 따르라. 이렇게 연설을 했었어요. 그 따퉁을 지금 이재명이가 한 겁니다. 그러면서 가진 자를 범죄자로 취급합니다. 억강부약, 가진 자를 억눌러서 재산을 뺏어서 약자, 즉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 이거 전형적으로 공산사회주의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뭐 강력한 경제정책, 강력한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투자기회 확대. 아니, 이런 공산사회주의에 누가 투자를 합니까? 뺏어서 나눠주겠다는데? 자유민주주의가 뭡니까? 투자가 들어와서 그 투자한 기업이 잘 되어서 그로 인해서 낙수효과, 그래서 다 같이 잘 사는 이 사회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지 기업을 때려잡으면서 억강부약, 기업인들을 마치 범죄인으로 취급하는데 누가 투자를 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연설에 박수치는 사람이 30몇 프로가 된다고 하니까 기가 찰 일이죠. 이 따퉁이라고 하는 이 공산사회주의적 발언, 이건 완전히 공산당 선언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정치학자인 한 사람으로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로 인식될 수 있는 이런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서야 되겠냐? 안 되죠. 지금 그렇게 의심받고 있는, 또 그런 행보가 막 보이는 이런 사람이 5년을 하고 나니까 대한민국 지금 큰일 날 것 같은데 또 해서야 되겠습니까? 자, 이런 사람 하겠다는데 이런 사람이 지금 해온 거, 그런데 이것보다 더 웃기는 일이, 더 황당한 일이 발생하고 있고 저지르고 있는 독재의 현장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이 지난 29일 부산 신항을 찾아가 해운 세계 선도 국가를 열겠다며 해운 강국 대한민국을 선포했는데요. 40분에 걸친 이 연설을 하겠다고 무려 사흘간 부산 신항의 물류 이동을 마비시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쇼를 위해서라면 국익과 국민의 재산권을 얼마든지 해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치가 떨립니다. 문재인이 지난 29일 부산항 신항을 찾아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 선포 및 1.6만 TU급 한우로 출항식에 참석했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낸 가운데 이번 행사로 인해 부산 신항이 마비됐다는 제보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이날 20척이 건조된 초대형 컨테이너선 가운데 마지막 선박인 HMM 한우로 출항식 기회를 빌어 해운강국 대한민국을 선포하겠다며 신항 부두에서 40분간 연설을 했는데요. 29일 오전의 이 행사를 위해 가뜩이나 포화 상태로 세계에서 가장 바쁜 부두인 부산항을 3일이나 정지시켰습니다. 청와대는 행사 준비와 경호, 의전 등을 위해 부산 신항에 인력을 보내 부산 신항의 정상적인 물류 처리를 방해하고 한우로의 출항을 묶어뒀는데요. 임명을 요구한 물류업계 관계자는 부산 신항은 물류 대란으로 배가 이틀 정도 기다리는 게 예산돼 대통령 행사한다고 며칠씩이나 배를 묶어두어서 부두를 마비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라며 청와대의 황당한 통제를 비난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항구 중 하나인 부산신항의 장치율은 100%, 즉 터미널에 단 한 개의 컨테이너도 쌓아놓을 여유가 없을 정도로 물류 이동이 많은 곳인데요. 청와대는 이번 행사를 위해 터미널을 치워놓고 HMM 한우로를 이틀이나 묶어두었으며 경호를 이유로 주변을 통제해서 한우로는 물론 부산 신항으로 들어오려던 배들 수십 척을 바다에 묶어 해운회사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황당한 것은 이날 문재인이 부산 신항을 찾은 것은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 선포식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아무런 알맹이 없는 정치쇼 한번 하려고 국가 물류를 마비시키고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쳐놓고도 선전에만 급급한 쇼만 하는 청와대와 문재인의 행태에 분노한 국민들의 실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 찍으려고 현대중공업이 만든 배입니다. 16,000 TU급, 그러니까 뭐 컨테이너 16,000개 쌓아놓을 수 있는,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 배라는 건데 이게 이제 첫 출항을 하는 겁니다. 뭐 페인트도 완전 쌩쌩하죠. 첫 출항이니까. 자, 그런데 얼마나 쇼를 좋아하냐면, 그래서 제가 이 사진 보고 야, 이것들 참 쇼하려고 참 기가 막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 이제 문재인 뒤에 이 컨테이너 잔뜩 쌓은 한우로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한우로 컨테이너 쌓은 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앞에 전면에 이렇게 보이는 곳 다 쌓아놨습니다. 또 측면에 막 잔뜩 쌓아져 있죠. 그런데 여기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이 마침 뚫려서 보이네요. 뒤에는 텅 비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4층으로 쌓아놨는데 뒤에 내부는 그냥 2층이에요. 2층. 근데 문재인 연설할 때 이 배경이 좀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4층으로 쌓아놓고 앞에는 또 뻔히 보이니까 또 갖다 놓은 겁니다. 이거 연설 끝나면은 다시 안전하게, 이거 가다가 뭐 좀 배 흔들리면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또 다시 제대로 쌓는 작업도 해야 되겠죠? 이런 짓거리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부산신항 여러 가지 일로 여러 번 그 거가대교 많이 타는데 그 거가대교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 부산신항 보이는데 정말 빽빽하게 컨테이너가 쌓아져 있습니다. 이 부산신항은 장치율 100%, 즉 컨테이너를 여유로 쌓아놓을 수 있는 공간이 단 1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설 행사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쌓아놓아야 할 그 적지 공간 다 치우고 지금 이 짓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하기 위해서 3일 동안 배를 못 움직이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김해공항 한번 갈 때 부산신항 보입니다. 그 부산신항 보일 때 그 부산항가에 배들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이렇게 마치 병목 현상 들어가듯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왜? 부산신항이 워낙 바쁘니까 이거 한 대 컨테이너 다 내리고 빠지면 다음 배 들어오고 대고 컨테이너 내리고 빠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대기하는 게 벌써 2, 3일치가 부산신항 밖에 마치 자동차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병목하듯이 이런 식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못 움직이게 3일 동안 묶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피해가 되냐? 자, 한우로 같은 게 13,000개의 컨테이너를 싣고 블라디보스톡을 왕복을 했다 치면 그 비용이 컨테이너 한 개에 $3,000를 받는답니다. 그러면은 이 블라디보스톡을 한번 갔다 오면은 편도에 $3,900만, 왕복에 $7,800만 손실을 입은 거예요. 3일 동안 여기 묶여 있었는데 3일이면 블라디보스톡 갔다 올 시간인데 이 한우로에 그 정도 피해를 줬으면 다른 배들 어마어마하게 지금 3일 동안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그 물류 피해, 또 부산신항 항만공사는 이 배가 들어와야 그 배 내리는 비용을 받죠. 이 부산신항 항만공사 3일 동안 돈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 이 컨테이너에 뭐가 실려 있습니까? 화물들 실려 있죠. 이 화물을 받아야 할 국내 업체들 3일 동안 물건 못 받고 대기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택배가 이번 주에 와요. 중국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이번 주에 들어와요. 그런데 대통령 행사들하고 안 들어오네? 3일 동안 물건 못 받은 거죠. 또 수출해야 되는데 3일 동안 물건을 못 보낸 겁니다. 이 짓 하느라고. 이게 대통령입니다. 탁현민이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획을. 이자들은 이런 식으로 막 합니다. 국민들 안중에도 없죠. 지네들 사진 멋지게 찍으면 되니까. 이게 독재 아니고 뭡니까? 정말 전 세계에서 선진국이라고 평가받는 나라 중에 이런 독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래놓고 자기네들은 독재가 아니라 이겁니다. 민주를 운운하고 있죠.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하겠다는 자는 공산사회주의, 따퉁,
중국 공산당이 부르짖고 있는 따통 사회를 자기 정치 슬로건으로 걸고 있습니다. 대선 슬로건으로 따통, 대동. 국정원장이라는 자는 도대체 뭐 해킹을 당해준 건지 당한지 뭐 알 수 없는 이런 이상한 나라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빨리 바꿔야 되는데 시간이 왜 안 가나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계속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